공신들과 무장들은 모두 죽고 옛 신하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4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는 옛 신하들을 숙청하며 강력한 군주가 돼가는 광종의 모습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다 역사적인 진실에 가깝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 광종은 백관들의 공복을 제정하는 개혁 외에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광종 7년, 이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발표합니다. 이 노비안검법이란 자신의 신분이 양인이었음을 신고하면 이 노비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가 노비가 되었다거나 또는 강제로 노비로 전락한 양인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는 이 민심을 수습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훈구 대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노비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사병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광종은 이 노비안검법을 통해서 이 훈구 대신들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광종 9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 훈구 대신들의 정치력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 이전에는 이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자식들이 자동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지만 이때부터는 이 시험을 치러야만 관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종은 마지막으로 이 관복을 제정해서 군주와 신하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둔 것이죠. 자, 이 광종의 개혁 정치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통일 이후에 무한정으로 이 확대되던 이 훈구 대신들의 날개를 꺾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종의 꿈은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종에게는 고려라는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또 한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시내 중심거리. 그곳에 큰 당간이 하나 놓여져 있다. 2개의 화강암지주와 20개의 철통으로 이루어진 높이 13m의 당간. 이렇게 철당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는 거의 없다. 당간을 이루는 3번째 철통엔 명문이 남아있다. 사찰의 건립 유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 용두사란 절 이름이 뚜렷이 보인다. 이곳에 있었던 사찰의 이름이 용두사란 것이다. 그런데 용두사를 건립했던 임술년, 즉 광종 13년을 준풍 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준풍. 그것은 당시 고려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연호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연대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계산하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대를 계산했거든요. 근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황제국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황제국의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종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즉위한 그 해부터였다. 광종 원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광덕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한다.
그리고 광종은 준풍이란 새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광종 11년 수도 개경의 지명을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란 뜻의 황도로 고친다. 개경을 황도라 부른 것은 고려는 황제국이며 광종 자신은 그 고려 제국의 황제라는 선포였다. 그리고 황제가 머무는 궁궐을 둘러싼 성의 이름은 황성이라 불려졌다. 그럼 광종 이후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 경기도 하남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마의 약삽을 좌상, 그곳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93cm의) 불상 조각 옆에 몇 줄의 명문이 남아있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고친다는 내용. 태평 2년은 경종 2년, 즉 광종의 아들인 경종을 황제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제15대 왕 의종도 황제라고 불렀으며 신하들은 황제에게 나는 만세 삼창을 외쳤다고 한다. 그럼 고려 왕실 체제는 어땠을까? 궁성과 황성 사이에는 많은 별궁들이 있었다. 이 별궁들은 왕의 종친들에게 내려준 궁이었다. 고려가 후광이 거처하는 곳을 황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여러 왕자들 그리고 종친들이 사용하는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 고려가 하나의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종친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봉작제도, 자기제도를 하사하는 것도 역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제는 5개의 문을 지난다는 원칙도 지켜지고 있었다. 고려의 왕은 정전이었던 회경전 문에서부터 황성까지 5개의 문을 지나야 궁궐을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이 제후국 체제로 근정문, 홍예문, 광화문까지 3개의 문을 지났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려의 국가적인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행사가 일제히 이루어진 고려 최대의 축제였다. 그런데 이 팔관회에는 외국인들도 참석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은 차례로 들어와 3번 무릎 꿇고 절하고 3번 만세를 외치며 예물을 진상했다. 팔관에 참석했던 많은 외국의 사신들 중에 송나라 상인이라든가 아라비아 상인 그리고 탐나 그리고 여진족 주장 이런 사람들이 팔관에 참석을 해서 고려 왕을 배할할 때 마치 황제를 배할하는 그런 의식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팔관에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